저축률이랑 정기예금 금리랑 실질금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70년대 후반에 실질금리가 사실 마이너스 거의 마이너스 10%까지 15%까지 떨어지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10% 15% 떨어지는 상황에서 가계가 이 돈을 은행에 저축을 할 인센티브는 사실 많이 없죠. 아무리 다양한 혜택을 준다고 해도 사실에서 그 돈들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이렇게 세금을 많이 벌어갔던 것은 아니고 그래서 되게 많은 돈들이 부동산 부분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중동 특수부도 있었고 뭐 이제 당시에 강남 개발이라는 하는 것도 있었고 하면서 소위 한국 부동산 업체에서 1차 투기붐이라고 할 수 있는 70년대 후반에 부동산 투기붐이라고 하는 게 국가의 저축 장려운 그 다음에 마이너스 실질금리 이런 조건들을 바탕으로 해서 70년대 한번 1차 부동산 투기붐이 이제 형성이 되죠. 사실 복부인이라고 하는 말도 그 당시에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78년도에 복부인이라는 말이 처음 쓰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78년도에 인건텍스 감독이 복부인이라는 영화도 만들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60년대, 70년대 산업화를 거치면서 왜 점점 더 이제 한국이 부동산 문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장기 생활 설계 차원에서 가계 재산 형성이라는 차원에서 중요성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80년대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은 87년 민주화 이해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소위 우리가 민주주의, 민주화 이해를 통해서 이제 국가 복지도 부족하지만 이제 서서히 이제 증가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고 사실 80년대 후반에 국민연금 제도도 시행이 되고 최저임금법도 도입이 되고 건강보험 의료보험 제도도 전국민 확대하는 방식으로 되게 중요한 사회정책적인 개혁이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민주화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주로 정치 엘리트들에 의해서 그래서 민주화 이행 과정에서 표출됐던 한국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실제로 해결이 되기보다는 엘리트 정치 지도자들의 성장기에서 그리고 지역주의적인 균형이라는 차원에서 민주화 이행이 진행되면서 한국 사회의 많은 문제, 분배 갈등이라든지 많은 복지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이제 정치적으로 해결이 이제 안 되는 상황으로 비교를 되죠. 그래서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이제 자료주의적이고 그다음에 수익자 부담, 국민들이 부담을 더 많이 주는 방식으로 되게 진행이 되는 반면에 이런 민주화 이행 과정에서 표출이 되는 분배 갈등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주택 문제를 맞물려서 이제 주택 200만 호 건설이라고 하는 것들을 당시 우세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게 되는데 당시에는 이제 주거 문제가 아주 심각했었죠. 많은 이제 택시 지적하는 것처럼 주거 문제도 심각했었고 자산 불평등도 심각했었고 그래서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자라는 차원에서 주택 200만 호 건설을 추진하고 그래서 사회정책보다는 주택정책이라고 하는 게 어떤 분배 갈등을 해소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이제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70년대에 도입됐던 재형저축은 다시 근로자 주택 마련 저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좀 더 내 집 마련에 유리한 방식으로 저축제도가 전환이 되고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세금을 걷어 사기보다는 다시 기금이라는 방식으로 국민주택 기금을 활용해서 재원을 조달하려고 하고 또한 당시 80년대 이후에 기업복지가 성장을 하는데 기업복지에서도 내 집 마련 지원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로 이제 그래서 80년대 초반부터 해서 90년대 후반까지의 가계 저축의 어떤 구성 변화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 가계 저축률 우선 82년에 20%에서 90년대에 오면 거의 30%에 육박할 정도로 상승을 하는데 이 가계 저축이라고 하는 게 주로 어디에 많이 갔느냐라는 걸 보면
뭐 이제 뭐 은행 예금으로도 가고 뭐 보험으로도 가고 뭐 개수도 붙고 하지만 이 그 부동산 부분으로 그 들어가는 돈이 90년 전후로 해서 상당히 그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는 그 부동산 부분에서 들어가는 게 10%도 안 됐던 반면에 90년 전후로 해서 이제 한 뭐 이렇게 30%까지 30% 전후로 이제 상승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이것은 이제 그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본 것인데요. 80년부터 해서 2010년까지 내집 마련 가구의 그 증가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빨간 막대가 이제 그 총 그 주택 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80년에 총 530만 가구에서 2010년에 1,380만 가구까지 총 주택수가 늘어났고 그리고 그중에서 그 자가 소유 가구는 80년에 460만 가구에서 2010년에 1,000만 가구가 넘게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그 총 주택 공급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것도 80년에는 37만 가구에서 2010년에는 800만 가구 이상으로 이제 증가하는데 이것은 90년을 전후로 해서 주택 공급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그러면서 그 내집 마련 가구도 순차적으로 상당히 크게 이제 증가를 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이제 그 내집 마련 가구가 증가한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 이 다주택자 문제 때문에 주택 공급이 많이 늘어나서도 여전히 이제 주택 수요율이 낮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주택 공급이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내집 마련을 한 가구도 상당 수준 이제 증가를 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화 전후로 해서 내집 마련 가구가 증가를 하게 되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분위기 어땠는지 보면은.